데이터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판단을 하면서 시장에서 중요한 점들 어떤 게 있는지 체크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ISS의 박수범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포인트 첫 번째 알아봅니다. 지수 전반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뚫고 좀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좀 주춤주춤할 것인지 최현재 전문가 앞서서 미증시도 다소 좀 고점 기후가 있다, 고점 징후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신규 매수는 짧게 그리고 지수 상승을 할 때는 또 이익 실현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체크 포인트 가져오셨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나 일단은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 탄력은 점점 더 둔화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은 1월 17일 이후에 지금 고점으로 따지면 한 250포인트, 저점에서 고점 따지면 한 250포인트 상승했어요. 여기서 뭐 조금 더 가줄 수는 있어요. 물론 아직 뭐 추세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2690이라고 말씀드렸고 많이 본다면은 한 272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2694 금요일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에 고점 코스피가 2694였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상단은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나친 낙관적으로 좀 본다기보다는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점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는 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아주 방향이 좀 짧게 잡고 단기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으면은 계속 좀 홀딩하면서 한번 종목 좀 모아가 보자. 계속 매수 좀 늘려가 보자고 할 텐데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고점은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은 나오고는 있지만은 조정의 가능성도 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정배열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 이런 거는 저는 그냥 좀 하락하면은 일단은 21선에서는 한 번 더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지금 외인들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현선물 동시에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매수세가 인위적으로 좀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월 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방으로 포지션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최근에 거래량, 거래대금 계속적으로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 그렇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거래 대금이 더 큰 폭으로 엄청나게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의 지수의 추가 상승은 좀 제한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은 좀 틀리게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 시장은 골디락스 그런 비슷한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여태까지 과거의 통계를 봐서는 사례를 봐서는 골디락스는 힘들다. 골디락스가 나온 적도 없었고 솔직한 얘기로 역시 어느 정도는 올라가면은 상당 부분 좀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신용잔고도 보면은 17조 원 초반에서 18조 원 초반까지 좀 많이 좀 증가한 양상.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신용잔고가 18조 원 중반을 넘어서면은 좀 조정이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이익 실현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분위기가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약간 좀 찬물 끼얹는 게 될 것 같으신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위아래로 조금씩 다 열려 있기는 한데 좀 확인하면서 가자라는 취지로 지금 수익나고 계신 분들은 짧게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너무 큰 욕심을 내면서 위쪽으로 쭉쭉 뻗어 올라갈 거야. 너무 낙관론에 젖어 계시기보다는 조금씩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확인하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깊은 조정은 아니고 2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일정 부분 지지를 해주면서 이 궤도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의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가 가져온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AI 부분인데요. 점점 커지는 AI 시장. AI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빠르게 급변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뉴스도 연일 나오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장 어떻게 투자 포인트로 삼아볼까요? 네, AI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빠른 성장성을 좀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거의 약 100% 이상의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수정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모달 AI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오픈 AI 쪽에서는 최근에 나왔던 제품 자체가 이제 소라였죠. 소라를 통해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물을 좀 만들어주고, 여기에다 구글에서는 그 제미나이 1.5가 좀 나왔어요. 여기다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에뮤라는 또 제품이 좀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그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 정도로만 알고 있던 AI 시장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화되어서 더 다양한 AI 제품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파악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최근에 4분기 실적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텍스트로만 이제 추론하고 그 부분들을 이용할 때는 정말 AI 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여기다 이미지랑 영상물까지 지금 현재 추가된다면 더 시장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AI 칩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 멈출 때가 아니라 고점을 찍은 시점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엄청난 큰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고점 신호로 우리가 인식하기보다는 추세적인 상승 부분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점 관점이고요. 그리고 최근 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지금까지 AI 칩을 지금 파운드리로 이제 TSMC가 계속해서 만들어 왔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제품이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H200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TSMC로만 지금 현재 물량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와 최근에 지금 현재 딜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의 매수를 좀 이끌어낼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지수는,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 상승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25년, 2026년까지도 꾸준한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는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 방향을 틀게 된다면 전체적인 다시 한번 더 훈풍 움직임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수에 있어서도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 박수범 이사 같은 경우는 AI가 견인하는 지수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가 사실은 근래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더 좋은데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에 좀 집중되어 있는 흐름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IM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산이 가능하면서도 메모리 역할을 하는 제품에 대한 이제 개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지금 AI 칩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GPU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이제 메모리, 이제 HBM에 대한 내용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세대까지 지금 현재 시제품이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 부분들이 상용화되고 수요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지금 현재 빠르게 지금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지금 엔비디아가, 어차피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HBM 매출에 있어서 이미 솔드 아웃이 되었습니다. 다 판매가 예약이 다 되어 있어요. 올해 연말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HBM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삼성전자의 지금 메모리 쪽 HBM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미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받았는데 삼성전자의 AI의 잠재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된다. 설명해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체크포인트, 바로 XR 헤드셋입니다. 비전 프로 앞서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멀미라든지 이런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XR 헤드셋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업체들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고요? 최원재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지금 XR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IT 기기의 아이템으로 좀 자리가 잡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4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내후년 26년까지는 47조 원으로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XR 헤드셋은 지금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어가지고, 메타버스 시장이 2030년까지 670조 원까지로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28일에 지금 메타 CEO하고 LG전자 CEO하고 좀 만남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나면 이제 XR 헤드셋 공동 개발하고 그다음에 출시 전략을 좀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메타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드웨어 쪽에 좀 약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LG전자를 파트너로 좀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XR 기술 같은 경우에는 건설, 의료, 전반적인 산업 현장에 두루두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하고 구글이 손잡았고, 메타하고 LG가 손잡고, 그 다음에 애플, 이 3파전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관련주들은 뉴프렉스, 포세스, 나무가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뉴프렉스 차트서부터 좀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13,300원까지 갔다가 조정이 좀 나온 양상이었는데, 금요일 날에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소식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포세스는 삼성 쪽이죠. 그런데 리페어 장비를 삼성 쪽에 좀 납품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도 역시 뉴프렉스처럼 고점 나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가 매수는 지금 박스권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나무가도 마찬가지죠. 나무가도 고점 나왔다가 조금 아래쪽에서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거치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XR 헤드셋과 관련된 기업들, 지금 하드웨어 쪽에 종목을 압축을 해주셨는데, 이쪽으로는 꾸준히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도 이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오늘 박수범 이사님은 두 가지 체크포인트 모두 다 가져오셨어요. 꾸준히 성장하는 로봇 산업이라고 키워드 주셨는데, 보면 지난 주말자입니다. 피규어 AI라고 로봇 스타트업입니다. 이 업체에 엔비디아,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 로봇과 관련해서 빅테크에 관심 꾸준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로봇주들 다시금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성장성 어떻게 활용할까요? 박수범 이사님? 네, 지금 로봇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좀 안 좋긴 합니다. 좀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터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좀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매출은 좋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매출은 좋지만 수익률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플러스 전환되는 회사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현재 로봇 산업들이 최근 분기 실적 발표가 좀 맞물리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 들어서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번 좀 저점 매수라든가 앞으로 좀 조금씩 체리피킹 하듯이 물량들을 조금 잡아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협동 로봇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F&B 쪽이죠. 그리고 요리하는 그런 로봇들도 있고, 요리하는 로봇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스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닭을 튀기는 이제 그런 조리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료용 로봇,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성수기에 좀 올라서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도 4월달, 6월달 정도에 첨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 넘는, 또 정부에서 로봇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500억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뭐 2배 이상의, 어떻게 보면, 지금 배정이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들이 최근 뭐 주가 움직임은 좀 둔화되고 좋지는 못하긴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서, 한 번 또 우리가 좀 적절한 가격대에서 로봇들을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당장은 서울 실적이 나오지는 않는데 조금씩 모아나가면 이 성장성을 보신다면 꾸준히 좀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추천 주목에 앞서서 오늘 목표가 도달 종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의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고요. 1월 14일에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천주는 3개월까지만 유효하게 가격 전략을 봐드립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데요. 3개월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3차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8만 원 3차 목표가로 설정을 했는데 8만 원 훌쩍 뛰어넘었죠. 8만 6,200원까지 가면서 수익률이 현재는 60%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너무 좋고요. 또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된다면은 또 저 PBR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질 텐데 어떻게 할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금요일자에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주가는 여기서 크게 급락하기보다는 조금 쉬어갈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좀 매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수익 그동안 꾸준하게 효전으로 타면서 잘 챙겨온 만큼 이제는 이 나온 수익을 챙길 타이밍이다. 더 욕심부리지 말고 여기에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원 미사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고요. SPG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SPG 하면 우리가 이제 감속기를 많이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속기인데,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 SBB테크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SPG만이 지금 현재 매출이 크게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 또한 플러스가 유일하게 나고 있는 로봇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지금 현재 플러스가 제대로 영업이익에서 플러스가 나는 종목들이 없는 상황이지만, 동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가 주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받쳐주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매년 보면 YOY상 보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현재 대략 한 15% 정도의 성장성을 좀 꾸준히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로봇이 다양화되고, 그렇게 된다면 감속기에 대한 수요는 다품 중 다양화를 통해서 동사의 주가 상승 실적에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그에 따른 주가 움직임도 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 속에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PG 지금 현재 목표가는 일단 지금 현재 35,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하고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래로 다소 짧게 제시가 됐습니다. 전일 종가가 딱 3만 원이었는데요.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의 접근 전략이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아래쪽으로 28,000원 손절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가져오셨어요? 네, KMW입니다. 무선 통신 장비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6G 사업, 6G 투자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투자가 확대가 되면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상승이 좀 괜찮게 좀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상승 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15,5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MWC도 있죠. 여기에서 통신 장비 얘기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KMW 지난주 후반에 좋았습니다. 오늘 장에선 부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MW 그리고 오늘의 종목 로봇주 SPG까지 살펴봤습니다.